저는 항상 크리에이터분들 높은 데서 만납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최대한 높은 데서 만나고요. 일부러? 창가에서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창문을 보면서 얘기해요. 지금 너가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 하는 구독자 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인구다. 왜 저 사람들을 무시하냐. 10만, 100만, 1000만 저분들. 그 인구였으면 옛날 고구려 때 중국이 쳐들어갔다. 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숱한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참구독을 추천드리는 시대의 나우 구독 중 이대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MCN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 그룹 레페리입니다. 자, 레페리를 창업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일궈온 최인석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1인 미디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카카오를 설득하든 아니면 고객을 설득하든 백데이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또 연구소 만든 건가? 유튜버들이 몇 명 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 우리 브랜드 점유율이 어디 있는지 그 기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이 내린 거는 당신네 브랜드들을 평상시 애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고 콜라보레이션 할 때 누구 뭐 개인적으로 누구 좋아한다고 저 사람하고 하지 말고 당신네 브랜드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해라.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하나의 콘텐츠의 조회수로 두지 말고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우리 브랜드의 점유율이 유튜브에서 증가했는가 줄어들었는가, 우리 좋아했던 사람이 계속 우리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안 좋아하는가, 그걸 체크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800명 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에서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1등만 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표현하려면 이제 AI를 쓰거나 이제 뭐 어떤 긁어오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하나도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세보자. 이건 이제 핸드메이드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이제 유튜브만 시청해서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이제 다 수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확도 99%로 로우 데이터가 쌓이면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가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월별로 트렌드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튜브에서 통하는 제품들이 좀 어떤 건지, 유튜버들이 좀 어떤 제품들 좋아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뭐 제조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브랜드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좀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좀 사용해 가려고 합니다.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연결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약간 좀 성공했던 사례 뭐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걸 좀 보고 그러니까 매칭 시켰었을 때 좋았더라라는 거 그래도 뭐 한두 개 좀 샘플링 있으면 떠오르시는. 저희 유튜브에서 좀 뜬 게 패드라는 또 영역이 있어요. 패드를 가지고 이제 막 닦기도 하지만은 마스크팩 대형으로 좀 쓰기도 하고 미니 마스크팩 통에 한 뭐 100장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단점이나 뭐 우려점 이런 것들이 몰카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매번 꺼내서 쓰니까는 약간 좀 뭐 위생에 대한 우려 뭐 이런 포인트들을 몇 개 찝어서 크리에이터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핏을 맞춰봤더니 그럼 이제 개별 포장한 이제 패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마스크팩에 대한 열풍과 패드 열풍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마스크팩이 무시하지 못하는 또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얘가 미니 마스크팩이 떴더라도 정통 마스크팩을 아직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이 중간 값을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마스크팩에 가까운 패드를 좀 개발을 했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되게 최초의 제품으로 좀 인지를 해주셨지만은 사실상은 익숙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봤을 때 뭐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리브영에도 저희 PB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좀 들어가 있고 또 레오제이님 자체도 이제 워낙 그 제품을 냈을 때
되게 업계에서 좀 약간 그래도 인정받은. 그래서 저희가 뭐 세포라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세포라에도 이제 일정 기간 입점이 됐었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조 실험도 뭐 하고 네, 뭐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역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슬럼프. 아, 네, 그렇죠. 그 전까지 나를 찾아줬던 분들이 뜸한 거죠. 네네네. 저는 항상 크리에이터분들 높은 데서 만납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최대한 높은 데서 만나고요. 일부러. 창가에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누구도 그 질문을 해요. 네. 난 인기가 예전만치 못한 것 같다. 혹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나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그것만 네. 눈에 보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창문을 보면서 얘기해요. 지금 너가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 하는 구독자 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인구다. 왜 저 사람들을 무시하냐? 10만, 100만, 네. 1000만 저분들. 그 인구였으면 옛날 고구려 때 중국이 쳐들어갔다. 네. 항상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찾아주려고 요즘에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인데 이렇게 하면 해서 또 이제 다 설득되진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건지 저 사람들을 이 나를 위해 사는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주는 거는 둘 다 아니다. 네. 너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당연히 널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넌 널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건 맞죠. 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널 위한 너의 꿈에 저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만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으면은 단순히 화장품 뭐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은 구독자분들도 뭐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생을 좀 즐기게 되면서 1000명이 남아도 나한테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긍정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내면 상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왕지사 이제 풀 상대가 없어요. 없죠. 그게 저는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의 좀 안타까운 한계고 제가 도와주고 싶은 부분들. 유튜브가 만들어낸 이 1인 미디어 이 문화 자체를 그전 인류는 겪어본 적이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잘 된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왜 잘 됐는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됐고,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그 다음에 대한 일종의 솔루션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부딪히면서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누군가, 나는 그럼 뭘 위해 사는가, 뭐 이런 진짜 오히려 근원적인 얘기가 네. 솔루션이 되겠네. 그럼 진짜. 네.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도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처럼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전망이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여기에 전략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쇼 형태는 그냥 말 그대로 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한 것은 절대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로 비유했을 때 이렇게 위챗으로 어떤 카카오톡으로 자꾸 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겠네. 네,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인 게 카톡에서 다 질문해요. 혹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동일한 질문 한 100개, 200개, 300개가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친밀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그럼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챗봇을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사람 대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챗봇으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질문 그 다음부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럼요. 내 매출이 높아지고 있고 유저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나 혼자 다 감당을 와 못하고. 이걸 내가 뭐 계속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이때 LTE가 깔리면서 그냥 뭐 실시간 방송 한번 해볼래? 얘네들이 카톡방 20개를 운영하다가 그냥 거기다 공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 오늘 밤 7시에 그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막 얘기하고 이 사람도 예상 질문 탑 10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언니 오케이 하고 이제 스토어 가서 사는 거죠. 네, 그러다가 기능들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이제 바로 결제 기능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위챗이 그 안에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가 알리바바 타오바오 스토어고 세 번째가 라이브 커머스. 이 3박자가 맞아서 한 방송당 뭐 심할 때는 광군절 때는
몇백억이 팔리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쇼 단위로 했을 때 갑자기 어떤 게 몇백억이 팔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를 좀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라이브 커머스로 가게 될 거고 한 1,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 네. 코로나는 어땠어요? 시장 전반적으로가 광고비라든지 뭔지를 좀 줄이는 상황이었으니까 영향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좀 더 뭐 잘 타개를 해서 오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 일단은 뭐 타격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죠. 시장 자체가 돈을 안 썼으니까. 네, 저는 이제 외계인이 와도 비비 쿠션부터 살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처음으로 그 이론이 무너졌던 한 해였어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네, 이걸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광고주들이 혼동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립스틱은 안 팔렸을 거야. 네,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스킨케어가 대박이 났냐? 왜냐면 한 번 바르던 거 두 번 바르진 않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수요는 똑같은데 색조가 죽게 됐고 스킨케어마저 국민들의 소비 성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필품이라던가 다양한 지출처가 생기다 보니까는 감소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또 크리에이터들도 침체가 됐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맨날 스킨케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스킨케어는 자주 안 바꿔요, 저희는. 네, 계속 바꾸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겪은 어떻게 보면 한국 뷰티 업계가 겪은 두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이었던 요소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 온라인을 조금 더 친숙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 라이브 커머스가 개인적으로는 한 2025년쯤 될 줄 알았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이거 안 될 거야 이랬어요. 왜냐면 제 예측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비대면 플랫폼들도 더 진지해지고 진지해. 브랜드 분들도 희망은 라이브 아닌가라는 이제 희망도 좀 걸게 되시고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위기도 겪었지만 또 어떤 희망의 요소도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우리 레페리아 진짜 뭐 말 그대로 탑 뭐 클래스에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또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그분하고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직접 또 가르침을 주신 네네네. 훌륭한 크리에이터 분 한 분 계실 때 해봉님이라고. 네네. 네.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고 제 학생 때 제가 가르칠 때 이미 크리에이터를 입문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 레페리 문화에 동조한다는 얘기네요. 저희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알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또 저와 저희 회사 믿어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뷰티 쪽을 꿈꾸고 있는 이 미래 새싹들 아니면 그런 니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네네. 뭐 추상적 얘기보다는 약간 팁 같은 쪽으로 좀 현실적인 얘기 해주실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레페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 활동은 창작 활동이고 순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제발. 그리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혹시 이제 오디션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 저희는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네,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 보자면 장기적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 차별 없이 선발을 하면 되니까 카메라를 아예 만지지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말이 되나? 그래도 왜 우리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구독자 몇 이상은 돼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건 아니다? 네, 이제 요즘은 워낙 또 유튜브가 친숙해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냥 캐주얼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원했어요. 또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아예 안 할수록 선호합니다. 아유 재밌다. 네,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초반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죠.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 내가 시작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미 창작자기 때문에 각자만의 이제 예술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약간 교육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2021년도에는 아예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겠네. 네, 적어도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얼리 스테이지를 찾으려고요. 최대한. 네. 점차 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뭐 이런 분이처럼 그렇게 돼가는 목석을 아예 미리 조금 내다보고
어쨌든 뭐 인터뷰는 웬만하셨는지. 이제 교수님이 직접 오시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제 질문이 이제 깊이도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인터뷰를 겉핥기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되게 최대한 이왕 할 거면은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요. 네, 최대한 진짜를 얘기하자. 기자분들 앞에서보다 훨씬 더 제가 마음을 좀 놓게 돼서 여러 가지를 좀 진지하게 쏟아놨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레페리. 자, 레페리의 크리에이터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장법도 모르던 방구석 블로거에서 수많은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새로이 일구고 지금은 직접 브랜드하고 제품까지 만들고 유통하고 자, 하나하나 마치 도장 깨기처럼 정면 승부하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함께한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성장한다는 철학,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숱한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MCN도 찾아서 참구독을 추천드리는 희대의 나우 구독 중 한 줄 서평. 자, 레페리는 1인 미디어라는 땅에 한 우물만 판 카테고리 킬러의 역전 드라마다. 자, 1인 미디어 생태계 곳곳을 누비는 희대의 나우 구독 중 다음 편엔 최인석 대표가 추천하고 제가 애청하는 채널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